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영원한 것은 없다. 특히나 한국에만 있다면 아파트는 망하는 자산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라면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60년대에 굉장히 부잣집으로 살던 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 말씀이 라면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TV 있는 집 그리고 라면 박스 있는 집은 자기 집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삼양라면은 처음에 시작은 국물이 닭국물 베이스였죠. 그러다가 좀 저렴해지면서 쇠고기 라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라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좀 더 오래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경북 양반들, 특히나 부자들이 많았죠. 거기서 양반들은 주자 가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자 가래를 보면 육식면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술 제찬보다 앞서서 면식이 나오기 때문에 육식과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고기도 올리고 제사상에 면도 올려야 되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잘 맞지 않는 밀을 재배해서 소규모로 밀을 재배해서 경제성은 나오지 않지만 제사를 위해서 밀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죠? 일단 미군들 들어와 가지고 미국 밀가루가 들어왔고 대량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밀이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어쨌든 우리 땅에서도 밀농사가 예전보다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밥 대신 가볍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최상류층의 상류층만 먹었었다. 면을. 영원한 건 없죠. 마지막으로 나일론 보겠습니다. 나일론 박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질 원단의 대명사죠. 지금은 아예 나일론만으로는 옷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나올 때는 질기고 질긴 나일론, 처음에는 고급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땀띠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요거 요즘은 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원단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조세금융신문 보겠습니다. 5월 양도세 신고, 해외 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다. 요러한 기사인데 여기에 상세한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걸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단위는 1000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일 왼쪽이 부동산입니다. 2020년, 2021년 2만 명씩 나왔죠. 양도소득세 낸 사람이 2만 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폭등해도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2만 명 적은 숫자죠. 2022년 들어서면서 10,000명으로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 낼 사람도 줄어든 상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추세상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반면에 다른 자산들은 다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은 지금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준재벌들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내면은 준재벌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파생상품도 거래가 늘어났고 이 사람들은 선수들이죠. 선수들이고
국외 주식을 봅니다. 국외 주식은 일반인들도 많이 매수를 요즘 하는데 2020년에 26,000명이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지금 2023년에는 86,000명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살아남을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어거지로 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는 딱 나와 있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이 데이터는 어디 제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있는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는 부동산에 투자를 더 한다기보다는 국외 주식, 해외 자산에 사람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다.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국외 주식 하면은 미국 주식 보통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일, 정말로 안타까운 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지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어떤 품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간 주식 상승 정도를 보면 베트남보다 훨씬 못합니다. 베트남은 뭔데 저렇게 많이 올랐는가?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죠. 저들은 우리가 없는 걸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구 구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인구도 지금 또 많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될 나라이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 인구만 많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자입니다. 미래의 승자입니다. 요것은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가? 부동산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바로 맞는 놈입니다. 이것은 쉴드가 없습니다. 방패가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은 인구 감소를 바로 온몸으로 바로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타격이 앞으로 클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올 겁니다. 그 부동산들 중에서 전세로 돌아가고 있는 아파트 같은 물건들 정말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아파트 정리하고 그 자산을 판 돈으로,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 해외 ETF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실이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괜히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곧버스 투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 아파트는 정말 쳐다봐도 안 되는 자산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